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첨단 과학기술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아주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첨단 과학기술은 거의 100%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모기가 가진 첨단 기술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기하게 되면 모기는 아주 불쾌하고 아주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동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모기가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기는 아프지 않게 주사를 침을 넣어서 사람의 피를 빼가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재빨리 감각을 정하겠습니다. 계산. 이 기관들은 주둥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그리고 합창 힘과 여기엔 이유가 있죠. 이중 두개는 컴퓨터가 생겨서 구멍을 뚫는 주둥이로 빨아 올려진 놀라운 기술. 심지어는 컴퓨터 앞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그만큼 더 모기의 다이어트는 우리 인체가 또 모기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모기가 사람의 몸에 피를 빼가는 메커니즘이 박혀졌는데 정말 놀랄 그지 없습니다. 자,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독사 어금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붙이는 안 아픈 주사 개발. 그랬습니다. 독사 어금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붙이는 안 아픈 주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서 영감 얻었다. 그랬죠? 독사에게서 영감 얻었다. 앞으로 이제 기존 주사기와는 다르게 아프지 않는 그런 주사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도 신문에 보니까 주사기 이제 꽂지 말고 붙이세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배원구 교수는 자연을 본뜨는 문제 해결 기법을 이용해 기존 주사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큰 바늘과 높은 압력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며 160년 넘게 이어져온 주사기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자연에서 이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죠. 자, 이 책에 보십시오. 식물은 똑똑하다. 자연광 식물 공장.
식물은 알고 있다. 우리가 무심히 보고 지나친 자연이 알고 보니까 위대한 선생이라는 것이죠. 이 식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화의 결과로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는데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식물을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목이 보십시오. 식물은 위대한 화학자다. 네, 식물은 위대한 화학자다. 또 뉴턴 과학 잡지 보니까 식물의 놀라운 세계 그랬죠. 식물의 놀라운 세계. 옛날에는 식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과학기술은 그 식물의 세계를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경이로운 식물들, 식충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나무는 식물도 물을 공급받아 살죠. 근데 이 나무가 밑에서부터 끝까지 물을 이게 빨아 올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는요, 물을 다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생물이 펌프 없이 물을 퍼올리는 메커니즘. 그래서 과학 잡지에 실었습니다. 인간이 고무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뿌릴 때 10m에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식물은요, 수십 미터, 미국 가게 되면 뭐 100m 가까운 나무도 있는데 끝까지 다 물이 올라가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알고 보면 정말로 경이롭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신약도요, 어디서 나오는가? 식물입니다. 이 식물에 보니까 식물은 신약 개발 최고의 자원, 위장약 쑥에서 추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친숙한 이 고추며 채소며 쑥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약이 알고 보면 다 식물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보십시오. 식물은 공장이다. 무슨 공장입니까? 광합성 공장이죠. 우리 인간은 햇빛을 바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우리는 그 광합성의 결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만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어디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건 다 기적입니다. 식물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곤충 하나,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알고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이게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딱정벌레에서 힌트 4세대 광소자 개발 그랬습니다. 딱정벌레 빛나는 날개에서 힌트를 얻은 한일 연구팀이 정기적 수단으로 색깔별 투과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광자 결정 기반 소재를 최초로 개발했다.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다고요? 딱정벌레에서 힌트를 얻었다. 여러분, 저 딱정벌레 한 마리가 저기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신문에 보니까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 자연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 자연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자연에게 물어보면 자연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황금유대라는 큰 두꺼운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쓰여 있는데요. 미래를 뒤흔들 생체 모방공학. 생체 모방공학이란 저 자연에게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작은 걸 제가 확대해 놨습니다. 땅볼이 보잉 747보다
공기역학을 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마이크로칩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까? 나비 날개의 색깔이 세계의 조명 에너지 비용을 80% 줄일 수 있다면 벼룩과 벌의 무릎이 과학자들이 완벽에 가까운 고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까? 최선의 생체 모방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기업과 생물학자, 공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오랜 전통을 깨고 성공의 길에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모든 여러분, 땅벌, 조개 껍데기, 나비 색깔, 벼룩, 벌의 무릎,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는 위대한 선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놀라운 세계에 자, 이 선인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사막 한복판에서 1톤이나 되는 물을 저장하는 선인장, 물의 증발을 최소화했다. 그 선인장의 물을 저장하는 메커니즘도 이거 놀랍다라고 여기 뉴턴 잡지에서 높이 100m의 나무, 크기가 3m 꽃, 식물의 놀라운 세계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곤충을 따르라. 일본의 과학자들이 미물인 곤충에게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첨단 곤충 과학을 개척하고 있다. 야, 곤충에게서 배운다. 예? 과학을 개척하고 있다. 곤충의 뇌는요, 초경량화, 초슬림화된 첨단 구조로 뇌의 명령을 전하는 신경 시스템과 이를 실행하는 몸체 등은 간소하면서도 합리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 과학자들이 참고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곤충을 따른다는 겁니다. 곤충에게서 배운다는 것이죠. 곤충의 저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또 신문에 보니까 후학 발달, 메뚜기 이용해 폭발물 탐지, 미국 기술 개발 작업 활발 그랬고요. 이 내용에 보니까 미국이 메뚜기를 이용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 워싱턴 대학과 미 해군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메뚜기가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원격 조종으로 폭발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메뚜기가 가진 저 첨단 기술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해바라기 씨의 배열인데요. 네. 이 배열이 아주 수학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발견한 게 이제 피보나치인데, 그건 뭐냐? 앞에 1이 있지요? 네. 1에다가 그다음 2를 합하게 되면 3이 되죠. 3에다가 앞에 걸 합하면 5가 되고요. 또 앞에 걸 합하면 8이 되고요. 또 앞에 걸 합하면 13이 되고요. 또 이걸 합하게 되면 21이 되고요. 이걸 합하면 34가 되고요. 꼭 이와 같이 이 씨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죠. 이 해바라기 씨에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와 지혜와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동화에 3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리는 어떻게 벽에 붙어 있나? 이런 파리는 벽에 천장에 막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술이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파리는 저렇게도 어떻게 잘 붙어 있는 걸까? 곤충의 부착 능력은 인공 부착 기술로는 따라가지 못한 면들이 많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곤충들이 붙을 수 없는 자연 구조물은 없다. 그러니까 어디나 곤충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곤충들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자기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과학 잡지에도 곤충의 부착과 탈착 메커니즘. 곤충은 벽에 달라붙어 있다가도 쉽게 발을 떼 이동한다. 상황에 따라 점성에 달라지는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이다. 예. 곤충들의 접착 능력은
언뜻 단순한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300년 이상 과학자들이 애를 먹은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자연은 인간이 풀어내기에는 여전히 비밀투성이다. 여러분, 차이는요 전부가 신비입니다. 인간이 300년 동안 애먹이를 먹는 그 문제를 이미 곤충은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곤충을 통해서도 곤충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여러 번째로 수리온 그 헬리콥터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하나 만드는 게 그것이 작은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헬리콥터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수많은 이제 부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이제 조립이 되죠. 저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이상했어도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개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조립돼 가지고 그 완성이 되면 드디어 이제 하늘을 날게 되죠. 이 헬리콥터를 만드는 기술이요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하나가 얼마나 복잡한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헬리콥터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를 보고 연구해서 만든 게 헬리콥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잠자리의 비행기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잠자리가 저게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후각에까지 촉각에 후각까지 냄새만 전자피부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피부를 만들어도 원래 하나님 만든 피부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 피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욥기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누가? 창조주가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인간이 아무리 전액을 개발해도 하나님 만든 원래의 피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 하나가요 그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자, 로봇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갖추려면 500년이 더 걸린다. 인간이 아무리 로봇을 만들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까지 갖추려면 500년, 10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자, 여기 있는 건요, 이것은 바로 로봇, 인간이 만든 인조인간입니다. 로봇입니다. 꼭 사람 같지요.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린이는 살아있는 창조주가 만든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보십시오.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 과학 잡지 보니까 곤충의 눈을 흉내낸 카메라로 한 번에 160도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야, 미국 대학교 손흥민 박사 연구진이 곤충 눈의 원리를 이용한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여러분, 저 곤충의 눈이요, 그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첨단 기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배워가지고 카메라에 응용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런 그 곤충을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그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참 보기는 징그러운 지렁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요 저도 생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자, 지렁이는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지렁이의 신비를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내 땅을 살리는데 지렁이가 있다. 성경에 보기 전에 나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가 있는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지렁이가 땅을 숨쉬게 하고 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와 수분이 있습니다. 지렁이는 흙을 움직이고 우리는 지렁이를 볼 때 저건 우연히 진흙 속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요. 지렁이도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서점에 가니까 이런 책이 뜨군요. 천기누설, 자연이 숨겨놓은 무병장수의 미안할들. 자, 여러분, 이 소나무 잎에 맑은 생각, 정신안정, 피톤치드, 불면증 개선, 신진대사 원활, 콜레스테롤 제거, 탁월한 살균 효과, 공기 정화, 진통 효과, 뇌졸중, 고혈압, 성인병 예방, 암 예방, 피부 노화 방지, 빈혈 치료에 니코틴 제거 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 놀랍습니다. 이 여러분, 소나무 잎 하나, 이것도 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자,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자연은 영원한 서성이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연은 영원한 서성입니다. 그 자연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 보십시오. 오늘날 더 나은 인간 생활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동식물이 오래전에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눈을 돌려 자연에서 모델을 찾는다. 여러분, 전복 껍질에서 탄생한 철갑 탱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선생이죠. 자,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국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어느 그 그림 전람회 갔다가 뭐 그림을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작가가 누군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피카소라고 써있대요. 이게 작가 이름을 보고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진짜 최고 작품으로 보였다. 여러분, 그림은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건 누가 그렸습니까? 바로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는 하늘과 땅과 모든 이 자연 만물, 저게 누가 만든 거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하나 다 창조했다.
식물도 조무대로 동물도 다 창조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모든 학문과 매스컴은 이게 다 우주는 빅뱅의 결과로 생겼다고 그러고, 모든 생명체는 다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날로 발전하는 현대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파헤쳐서 성경 말씀대로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이 해서 창조된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